네, 지지율 답보 상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당내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과 회담을 있었고요. 또 오후에 지금 긴급 의총도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6선 중진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오늘 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 전반적인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그 국민들과 매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내란으로 해서 내란 수개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하지 못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는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그 MBS 정기 여론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역대 최저치에 가깝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고 이게 지금 중진회의에서도 중간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까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모르셨을 텐데 의원님 이 오늘 나온 수치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수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국민들은 그 현명하십니다. 그 내란 세력에게 절대로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내란 세력을 내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백약이 곧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특히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극우 정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서 또한 책임 수권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내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런 겁니다. 네, 의원님이 그 계시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초반과 달리 지금은 전재수 전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유리해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민심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 국민의힘은 전혀 제1야당으로서의 그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매우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네. 특히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아마 이러한 좀 그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까지도 현재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늘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2018년처럼 지방선거처럼 모든 지역에서 요즘 대구도 좀 어렵다 할 정도입니다만은 많은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했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하신 이제 내란 세력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벽한 절연을 통해서만 이제 보수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 의원님 소신이신데 오늘 그 중진 회의에서도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결과적으로 어떤 반응이었나요 오늘은? 본인은 뭐 원론적인 그 표현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은 오늘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이 다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사실 그 중진들의 그 국민적 시각, 상식적인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그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그 모임이 있고 나서 언론 보도들을 쭉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최고위원과 중진들 공동으로 하는 최고 중진 회의를 일단 부활한다.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맹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언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진 회의의 어떤 성과랄까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당대표가 많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진들은 자기들 편이 텐데 하는 몇 명 중진 의원들을 빼고는요. 네. 근데 오늘은 상당히 많은 중진들이
당의 우려를 표현을 했고요. 네. 또한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가 어렵다는 것을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뭐 각 지역 단체장이라든가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뭐 많은 분들 중진 분들이 그동안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근데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변화 가능한가 장동혁 리더십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소장파 쪽에서는 사퇴 요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퇴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특히 오늘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은 의원들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이대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건가라는 회의감도 있을 거고요. 또한 나아가서 지금 지방선거에 뛰는 선수들,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대로 가서는 우리 당이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이 아주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빨리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력도 그만큼 짧아지겠죠. 결국은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 내에서 용퇴 이야기는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까지도 아마도 이게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또 지금처럼 아주 민주당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면은 아마 그 구성원들인 당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들이 아마 그런 요구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계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한 결연과 또 진정성 있는 그런 반성, 사과를 우리 당이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 대한 주문은 제가 충분히 이제 의원님 생각은 알겠는데요. 그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친한계 숙청입니다. 이제 그건 숙청이 아니고 그냥 행한 행태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라고 아마 지도부 쪽에서는 혹은 윤리위 쪽에서는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당장에 일단은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정지가 돼서 사고 당부가 또 된 상황인데 이 친한계 징계 문제도 어떤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의 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징계 부분도 이분들이 정치가 아주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 징계해버리면은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해지겠습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모든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와 또 그 노선이 좀 다르더라도 그 세력들을 끌어안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결국은 어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저가의 동침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조차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시점에 애써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을 내치거나 징계하거나 제명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하는 처사고요.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에 이롭게 하는 결국 민주당에게 이중대 역할을 하는 그런 꼴이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당 지도부가 민주당에 아주 어떤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오늘인가요? 뭐 분열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박민영 대변인도 SNS에다가 매일 장동혁 대표를 괴롭히니 지지율이 하락한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자체가 분열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식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그분들은 정치의 ABC를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ABC를 그 논리로 모른다. 치면은 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지요. 왜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우리 당 지지율은 떨어집니까? 제대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고요. 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는 내란 수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본인들 그 입장부터 밝히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동훈 대표는 지금 TK에서 행보를 하고 대구에서의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조언이나 아니면 그러지 마라, 우리 좀 기다려라, 어떤 메시지가 당 중진으로서 의원님께서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치는 어찌 보면 그 자신들이 판단하고 또 용단을 내리는 행위거든요. 그 네.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아마도 결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 대구 경북 의원들이 그 통합 문제에 관해서 좀 이렇게 당내 그 의견이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결국 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 이제 대전 충남은 안 하고 대구 경북은 한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일단 당론을 저희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전 충남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경북은 아마 통합에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다수의 의견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행정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파일을 키워야만이 저는 지방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뉴시티 위원장 하면서 대구 경북도 통합하고 어쨌든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할 때는 그분들이 좀 반응이 좀 더뎠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리 다툼이라는 그런 소화병적인 그런 사고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로지 지역 주민들 특히 지방 소멸을 막아내고 지역 발전에 좀 같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은 어쨌든 여론도 대전 쪽에서 발표한 거 보면 뭐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충청도는 지금 안 하는 쪽이고 대구 경북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당내 리더십의 부재, 결핍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분석의 대상에서 보면 안 될까요?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네. 그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자리 다툼의 어떤 그 범주를 넘어서서 과연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수요가 많이 있을 때 공급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좀 더 뭉치고 통합을 해야만이 저는 그 시장 경제가 훨씬 더 잘 작동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요즘에는 그 규모의 경제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어느 지역이든 저는 통합을 통해서 좀 더 경제 활동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메가시티에 대해서 네. 필요성을 설파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지방선거랑 굉장히 같이 연결된 문제이긴 하잖아요. 이 통합 이슈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까 얘기하셨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원님 소신은 명확히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일까요? 장동혁 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반전의 모멘텀이, 안 그러면 비대위를 하든 뭔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2말 3초라는 표현을 했는데 벌써 이제 3월 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초순까지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꾸 미륵거리거나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저의 고언을 뿌리친다면은 결국 국민의힘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대한민국이 좀 처참하게 저물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주 참담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에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러려면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외국인에게 또 백배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극히 국민적 시각에서는 상식적이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당 지도부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내란 옹호의 냄새나는 정당으로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고 중진 회의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바로 재개가 된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아마 통지가 올 거거든요. 네. 예, 보통은 2주마다 한 번씩 중진 최고위원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시점은 그때 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님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사실은 뭐 이미 때를 놓친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1, 2주 안에 뭔가 대단한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쭉 그 역사성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께 맞서서 이기는 정당 또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 당이 부디 국민들께 더욱더 겸손하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들의 그 상식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현 지도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또 이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어떤 그 응답을 할 것인가를 지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론가 분들이 저희 이제 방송 나와서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중진부터 소장파까지 골고루 있긴 하지만 특별히 탈당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뭐랄까 그 자신들의 발언을 실물화시킬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부재한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 모드로 일관한다면 별도의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한 좀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뭐 평론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요. 네. 활조를 진 사람이 당 대표니까 당 대표가 안 움직이면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거는 누구든지 그 평론가가 아닌 분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대로 가게 되면은 네. 지방선거는 하나만 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당 지도부가 소기의 경읽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나간다면은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아마 그 사이에 뭐 특단의 조치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점을 3월 초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지금도 많이 늦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노선 전환, 태세 전환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장동혁 대표가 많이 놀랐을 거다. 본인 편이라고 생각했던 중진도 좀 센 소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어느 의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 아마 그분들 오늘 중진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뭐 대충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 다수의 중진들의 생각은 네. 장동혁 대표의 지난 20일 날 했던 표현이 네.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 네. 하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아, 하셨습니까? 결국 그때 네. 네, 그때 표현은 네. 결국은 재판부의 그 선고를 불복하는 발언과 다름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발언은 철회하는 것이 좋다,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냥 어떤 보도에서는 의원님 외에는 이제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입각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의원님. 근데 네. 당 재건을 위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었고, 근데 지금 원래 탕평 뭐 이런 통합 이런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는 낙마를 했고, 그래서 혹시 왜냐면 해수부 장관 아직도 지금 임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 입각 뭐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우리 당이 지금 그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당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가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제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당을 재건시키고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카멜로 장갑 하나로